자, 오늘부터 관계사 파트를 들어갑니다. 관계사 파트를 정확히 구분 해독하기 위해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될 파트는 앞전에 쭉 설명했던 간접 의문에 대한 정확한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간접 의문을 또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간접 의문이 나오게 된 원래 문장 의문문을 정확히 영작을 할 수 있어야 된다. 혹시 직접 의문문 그리고 그 직접 의문문을 활용한 새로운 단어를 만드는 것이 너무나 비효율적이라 기존에 있던 표현 의문문을 하나의 단어처럼 쓴 것 간접 의문문 이 파트를 먼저 공부를 하셔야지 그 이후에 나오는 관계사 내용이 조금 더 선명해진다. 자, 앞부분 수업을 안 들은 사람들은 반드시 수업을 듣기를 바랍니다. 자, 우선 간접 의문 이야기를 한 번만 더 마무리를 해본다면 저는 모릅니다. 뭐를요? 당신이 누구를 좋아하는지를 잘 모릅니다. 만약에 당신이 누구를 좋아하는지를 잘 모릅니다는 것을 XA라고 만들어 버리면 그가 누구를 좋아하는지 또 만들어내야 되고 그녀가 누구를 좋아하는지 이렇게 무한대의 문장이 생기겠네. 지우개 나와라. 자, 그래서 기존에 하지만 어떤 문장이 존재한다? 당신이 누구를 사랑합니까? 라는 문장은 있네요. 자, 써본다면 Whom do you like? 라는 이 의문문을 하나의 단어처럼 쓰기 위해서 쓴 형태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간접 의문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간접 의문문은 새로운 단어를 만드는 것이 너무나 비효율적이라 기존에 있던 표현을 하나의 단어처럼 쓴 것인데 기존의 표현이 뭐로 되어 있는 문장이다. 이렇게 하나의 문장으로 되어 있는 형태네요. 그래서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을 바로 좀 더 선명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 우선 덩어리가 왔네. 그렇다면 전체 구조에서 얘는 어떤 자리에 와 있니? 셋 중에 하나죠. 명사 자리에 와 있니? 명사절. 명사를 설명하는 자리에 와 있니? 형용사절. 그 다음 잡스러운 자리에 와 있니? 부사절. 셋 중에 하나겠네. 자, 간접 의문은 전체 구조에서 어떤 단어처럼 쓴다? 명사처럼. 자, 확인했네. 그럼 세 번째. 네, 절은 원래부터 문장의 형태였으니 그 내부적 구조에서 절이 문장의 형태가 되어야 된다. 자, 무슨 절입니까? 이런 용어는 모든 쌤들이 공통적으로 쓰고 있는 말이지만 내부적 구조에서 얘가 원래 문장의 구조였다는 것을 설명하는 쌤들의 용어들이 조금 통일되어 있지 않습니다. 난 그래서 내랑 수업할 때는 절의 완전성 하는 말을 좀 알아두면 좋겠다. 내가 개인적으로 내가 뭐 만들어내는 이런 용어들을 별로 잘 안 쓰려고 합니다. 근데 이 용어는 혹시 다른 쌤들이 쓰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내랑 수업을 할 때 또는 내게 개인적인 질문했을 때 하나의 도구로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자, 우선 절이 왔네. 내가 무슨 자리에 와 있어? 전체에서. 그 다음에 절은 문장의 구조를 띠고 있다. 그래서 전체 구조에서 보았을 때 어떤 단어처럼 쓰였니? 그 다음 이 내부적 구조에서 얘가 문장으로 되어 있는지 판단해야 된다. 그렇다면 whom do you like를 보통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다? whom 볼 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 누구를 하지만 문법적인 내용을 볼 때는 의문 대명사 의문 대명사니 명사로 쓰였네. 그 다음에 얘가 주어 동사
물론 그런 생각을 많이 하진 않지만 whom이라는 단어를 봤을 때는 뒤에 반드시 어떤 자리값이 하나 비어 있다. 명사 자리값이 비어 있다. 왜? whom의 이름이 몰라서 묻는다. 의문. 그다음 대명사기 때문에. 의문문이 하나의 문장 구조인 게 판단이 되었다면 여기 땅 I don't know. 저는 모릅니다. 뒤에 반드시 먹어야 된다. 당연히 목적어가 와야 될 것 같다. 그러면 자 whom부터 해서 이 덩어리가 전체 구조에서는 뭐로 쓰였다? 주어, 동사, 목적어. 그래서 명사처럼 쓰였다라고 해서 명사 덩어리, 명사절이라고 한다. 동시에 내부적 구조에서는 Whom do you like?를 내부적 구조에 돌았을 때는 누구를 당신이 사랑하는지라고도 볼 줄 아셔야 됩니다. 자, 간접 의문할 때 잠깐 설명했지만 간접 의문의 어순이 의문사 플러스 주어 동사인 것은 한국 사람들은 이거 이해하는 거 아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우리야 안긴 문장을 조사로 처리할 수 있지만 영어는 조사가 없다. 그래서 뭐로 표시한다? 자리값으로 표시한다. 그래서 일반적인 의문문은 의문사 플러스 동사 주어지만 간접 의문은 의문사 주어 동사 형태를 쓰면서 이거 뭐다? 덩어리다 라고 이렇게 보통 표시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신 대비할 때 또 시험에서 의문사 플러스 주어 동사 어순은 굉장히 어렵다라고 말씀드렸고 왜? 이해하는 게 아니라 뭐 조금 이해할 수 있긴 하지만 우리의 언어 습관에서 의문사 플러스 주어 동사 이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잘 까먹습니다. 잘 까먹기 때문에 시험에서 실수할 수 있는 확률이 높네. 그 실수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은 숙달, 반복. 뭐 이런 걸 할 때 그냥 간접 의문은 의주동이다. 이렇게 외우는 것보다는 그래도 처음에 공부할 때 평소에 많이 쓰고 있는 어순을 조금 파괴하면서 얘가 하나의 덩어림을 알려줬구나를 알면 좀 더 편할 뿐입니다. 다시 자 전체 구조에서 저는 모릅니다. 뭐를요? Whom you like라는 덩어리를 몰라요. 그 다음 내부적 구조에서 누구를 당신이 사랑하는지를 모릅니다. 되겠죠? 자, 이때 whom에 대한 번역은 당연히 누구를 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오케이. 그 다음 자, 문장 전환과 관련된 일반적인 기본사항 말씀드렸습니다. 자, 문장 전환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은 자, 수동태 할 때 귀에 닳도록 말씀드렸네요. 자,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좀 빠르게 할게요. 자, you를 뺀다. you. 그 다음에 are loved by me. 자, 이런 문장 전환을 할 때 우리는 보통 이렇게 문장을 이렇게 바꾸는 기계적인 이런 전환 당연히 처음에 공부할 때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문장 전환을 한 이유는 한번 확인한 이유는 결국은 이 문장을 바로 여러분들이 영작하기 위한 거다. 그렇다면 그 중간 과정에서 바뀐 문장에 대한 직역을 열심히 연습하셔야 돼요. 물론 그런 사람 없겠지만 You are loved by me 이 문장을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번역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사랑받는다 나에 의해서 당신은 사랑받는다 나에 의해서 다시 한번 해볼까요? 당신은 사랑받는다 나에 의해서 이거를 조금 많이 해본다면 다른 말로 숙달이 된다면 언젠가 당신은 사랑받습니다 나에 의해서 라는 말을요 바로 이렇게 영작을 할 수 있는 숙달까지 오셔야 됩니다. 이게 중3 때 경문학원에서 나랑 수동태 연습을 많이 한 친구들은 내가 항상 제일 마지막에 어떤 말씀 드렸냐 하면 자, 이런 숙달이 다 되었다. 그러면 I love you 문장을
수동태로 만들어 볼래? 라고 할 때는요, 기계적인 전환보다 좀 더 바람직한 것은 you라는 I를 주어로 다시 한번 말을 만들어 봐. 나는 당신을 사랑해. 이 당신을 주어로 당신은 사랑받아 나에 의해서. 그럼 당신은 you 사랑받는다 I loved 나에 의해서 by me. 자, 결국 우리는 이 세 번째 영작을 바로 하기 위한 것이고, 그래서 처음에 공부할 때만 이런 과정을 연습을 합니다. 자, 동일한 이유로, 자, 저는 그 사람을 모릅니다. Whom you like. 자, 이 문장이 원래 문장이 뭔지 아마 여러분들 다 아실 건데 내가 한 번만 할게요. 자, 페이지 한번 바꿔서 한번 해볼까요? 자, 뭐 보기가 좀 불편한데 알아서 잘 정리해라. 안 닦여요.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할게. 이럴 때 중학교 2학년 때 뭐 배웠을까? 앞에 있던 the man과 he가 똑같네. 그래서 우리는 and he 대신에 한 단어 쓸 수 있다. 이런 공부한 적 있었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I know the man. 나는 그 사람을 알고 있다. 사람이고 주격이라서 who를 쓴다. Who loves you. 자, 이런 류의 문장 전환, 기계적인 문장 전환 했다. 그 다음 단계가 중요하죠. 자, 이 문장을 직역하자. 자, 의역은 뭡니까? 자, 한국어에서 형용사에 대한 번역은, 자, 한국어다, 우리말. 자, 우리말에서 형용사에 대한 번역은 보통은 는 또는 니은이다. 이게 형용사란 말보다는 관용어라는 표현이 더 맞나? 아무튼 그럼 이 문장을 해석할 때 이렇게 많이 합니다. 우리말로는요. 나는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을 알고 있다. 이렇게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을 알고 있다. 라고 의역을 하는데, 문제는 우리가 의역을 잘 못하는 사람은 없겠죠? 우리말이니까. 근데 문제는 이거를 직역을 똑바로 하셔야지만 여러분들이 이 문장을 바로 영작에 쓸 수 있다. 그러면 이 아이의 직역은 뭐니? 라고 할 때, 자, 수업 때 정말 많이 했던데요. 자, 후라는 아이의 뜻을 떠올려봐. 후. 예, 후는 사람이다. 사람인데 얘가 누구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기도 해. 누군지 모르겠어.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어. 그러면 누구? 알겠으면요. 그 사람. 물론 뭐 여성이면 그녀, 아니면 복수라면 그들, 이럴 수도 있다. 후는 사람이다. 나중에 보겠지만 웬 뜻이 뭐니라고 할 때 이게 숙달이 정말 많이 되면, 물론 똑바로 숙달이 정말 많이 되면 왜는 시간이야. 근데 어떤 시간인지 모르겠어. 언제? 알겠어. 그때. 자,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합니다. 자, 그래서 후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다 라고 할 때는 보통 우리가 의문 대명사라고 보통 말을 한다. 글자 잘 못 알아먹는 사람이 있겠나? 근데 이 사람이 누군지 알겠어요. 그러면 관계 대명사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용어 가지고 길게 말을 하면 너무 수업 길어지는데, 자, 관계 대명사 할 때 100%는 아니지만 대충 퉁쳐서 관계라는 말은 문법적인 내용보다는 의미론적으로 앞에 있던 어떤 사람과 관계가 있습니다. 연관이 있습니다. 는 말이라고 치자. 더 중요한 건 오늘 보겠지만 얘가 대명사죠. 아무튼 몰라서 묻기 때문에 뭐라고 한다? 의문 대명사. 누구? 그 다음 누군지 알겠다. 근데 그 누구가 누굴까? 라고 하면 앞에 나온 사람이겠지. 앞에 나온 사람과 관계가 있겠지. 관계 대명사. 되겠니? 자, 그러면 저는 그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밑에 문장 Who loves you? 라고 할 때, 자, 우선 절이 왔다. 가장 먼저 하는 생각은 덩어리다. 덩어리다. 근데 이 덩어리가 전체 구조에서 어떤 구조로 쓰였니? 라고 하면
얘는 형용사 자리다. 명사에 대한 설명 좀 이따 더 합니다. 형용사 자리다. 그러면 이 아이의 태생은 and he를 줄여서 쓴 who다 라는 게 바로 좀 나와야 됩니다. 그게 되려면 기계적인 문장 전환 중2, 중3 때 엄청 많이 했어야 되고, 요게 지금 숙달이 안 된 친구들은 몇 번은 좀 해야 된다. 그래서 아마 학원에서 나눠주는 보충 자료 중에서 본문엔 이 문장은 사실 원래 이런 문장에서 축약된 겁니다 라는 설명했을 때 그냥 씩 넘어가지 말고 그래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I don't know the man, I know구나. I know the man who loves you. 그러면 전체 구조에서는 명사에 대한 설명, 그래서 어려운 말로 형용사절이다. 그러면 우리말로는 는이라는 번역이지만 영어에서는요 이 명사에 대한 설명한다 라고 생각하고 이 안에 내부적 구조 한번 볼게.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내부적 구조의 문장 구조를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고1 때 이게 뭐 알고 모르고를 떠나서 정말 많은 숙달이 안 돼 있으면 좀 힘들어진다. 번역은 뭔데요? 라고 하면 해석은 그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이렇게 하나의 문장으로 해도 크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물론 학교에서 시험에서 의역해서 해석을 적으라고 하면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을 알고 있다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 정보를 처리할 때는 나 그 사람 알아 끝. 그 다음에 그 사람에 대한 설명. 그는 나를 사랑해. 너구나. 그는 너를 사랑해. 이렇게 해석을 해도 큰 상관없습니다. 혹시 후라는 아이의 이름값을 정확히 잘 모르는 사람은 후는 눈이 많았지만 후는 사람이다. 모르면 누구, 알면 그 사람. 이럴 때 문법적인 스키마, 용어를 아는 게 훨씬 편하다. 그래서 모든 영어 쌤들이 의문 대명사, 관계 대명사 이런 말을 쓰는 거겠지. 굳이 여러분들이 이런 용어 따위 필요 없이 내가 영어를 잘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는 한국 사람이에요. 자, 그럼 다시 갈게요. 자, 1번. 저는 그 사람을 모릅니다. 훔 나왔네. 0.01초 만에 덩어리다. 그런데 전체 구조에서 어떤 자리값에 와 있다? 자, 전체 구조에서 어떤 자리값에 와 있다? 얘는 목적어 자리다. 그래서 명사 덩어리다. 그렇다면 출생은 뭐다? 의문문에서 왔다. 그래서 우리는 얘를 뭐라고 한다? 간접 의문문. 그러면서 안에 내부적 구조. 얘들아, whom do you like? 해석 어떻게 하니? 누구를 당신이 사랑합니까? 그럼 whom you like도 번역할 수 있겠네. 누구를 당신이 사랑합니까? 다시 사랑합니까 아니고 누구를 당신이 사랑하는지. 한국어는 를. 누구를 당신이 좋아하는지를 나는 모른다. 밑에 문장은 뭘까? 자, 밑에 문장은 덩어리다. 숙달되고 나면 원래 문장이 이렇다라는 것을 굳이 확인은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아니요, 정확히는 확인을 안 해도 될 정도로 기본기로 되어 있어야 돼요. 앞에 있던 the man과 뒤에 있던 him이 똑같은 사람이네. 그래서 and him 대신에 한 단어 쓸 건데 사람이고 뒤에 덩어리에서는 목적어입니다. 그렇다면 whom을 쓰네. 저까지 왔니? 그러면 이 바뀐 문장을 책에서는 당연히 바뀐 문제 나올 테니까 이 바뀐 문장을 우리가 처리할 때는요. 저는요 몰라요. 그 사람을 몰라요. 덩어리다. 덩어리다. 근데 이 덩어리가 뭐로 쓰였니? 라고 할 때 자, 많이 연습해야 돼. 자, 연습을 하고 나면 얘는 앞에 있던 명사에 대한 설명이에요. 라고 할 수 있으면 좋고, 그 다음 이 안에 내부적 구조. 자, 색깔은 내가 좀 마음대로 할게요. 이 안의 구조에서는요. 자, 누구를 다시 할게요. 그를 당신이 좋아합니다. 라고 하나의 문장으로 해석해야 된다.
좀 어려웠나? 다시 할게요. 2번 문장. 저는 그 사람을 몰라요. Whom you like. 앞에 있던 the man에 대한 설명이다. 그렇다면 whom은 관계 대명사라고 말한다. 의미적으로는 앞에 있던 the man과 관계가 있다. 다음 대명사란 이야기는 whom you like라는 구조에서 명사 역할이다. him 대신에 쓴 게 whom이니 당연히 whom은 명사 역할을 해야 되겠죠. 내가 개인적으로 잘 안 쓰는 말 중에 하나가 whom 다음에 완전한 문장이야 불완전한 문장이야 이런 말을 잘 안 쓰려고 합니다. 왜? whom 뒤에 완전한 문장이야 불완전한 문장이야 라고 하는 것은 의문문 일반 이론에서부터 벌써 나온 거다. whom이 나왔네. 그렇다면 얘는 명사야. 그렇다면 whom 다음에 나오는 동사주어, 주어, 동사에서는 너무나 당연하게 자, 굳이 whom 다음에 끊을 필요는 없지만 당연히 얘는 명사니 뒤에는 명사 자리가 하나 비워줘야 되겠지. 여기에. 그렇다면 저는 모릅니다. 모릅니다. whom you like. 이 경우에도 자 우선 덩어리가 왔다는 건 우선 안다고 치고 문제는 whom이라는 이 I 다음에 whom이란 이 I 다음에 명사가 비어 있을까 안 비어 있을까? 비어 있습니다. 왜요? whom 다음에 명사가 빈 것처럼 이 내부적 구조에서 whom 다음에도 당연히 명사가 비어줘야 되겠지. 그거를 어렵게 말하면 이 덩어리 내부적 구조는 문장으로서 성립해야 된다. 이 말을 절의 완전성 이런 용어를 좀 당분간 사용할게요. 그래서 whom이라는 단어 다음에 뒤에 문장 형태가 나올 때는요 당연히 명사가 하나 비어 있습니다. 이거와 비슷하고도 다르죠. 뭐가? 자 저는 알고 있습니다. no와 don't know는 중요하지 않다. 자 저는 그 사람을 알고 있다. 자 바로 영작해서 쓸게요. 그 사람을 당신이 사랑합니다 라고 할 때 자 잘 안되는 친구는 항상 원래 문장 뭐였다? and you like him and you like him 이라고 할 때 you like him이 하나의 문장은 맞겠죠? 얘들아 힘은 무슨 역할이야? 명사 역할이야. 어디에서? you like him 이 문장에서. 그렇다면 him이라는 아이가 whom으로 바뀌었으니 얘가 덩어리인데 자 이 whom의 이름은 앞에 해석할 때는 그 사람과 관계가 있다 하지만 이 내부적 구조에서는 얘가 대명사입니다. 그러면 얘가 대명사이니 얘는요 명사 역할을 하겠죠. 어디에서? 내부적 구조에서. 그러면 뒤에는 당연히 명사가 비어줍니다. 여러분들 관계 대명사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나온다는 것은 사실은 그냥 외워서는 힘듭니다. 이건 좀 이해하셔야 돼요. 자 위로 올라가 볼까? 이 whom의 이름을 뭐라고 하니? 의문 대명사라고 한다. 의문 대명사니 문장에서 무슨 역할? 명사 역할 주목보. Do you like의 목적어 역할이겠지. 얘가 그대로 들어왔던 간접 의문에서도 whom 나왔네. 그렇다면 whom 다음에는요 명사가 비겠지. 이런 어려운 용어를 쓰면 whom은 의문이고 그 다음에 품사는 태어날 때부터 대명사입니다. whom 다음에는 당연히 명사가 하나 비겠지. 아 어렵네요. 관계 대명사는 출생이 물론 다르긴 하지만 이 아이의 이름이 대명사인 것은 똑같습니다. 대명사니 문장에서 명사 역할. 자 그래서 목이 쉰다. 자 이런 whom을 우리는 보통 의문 대명사라고 말을 하고 자 이런 whom을 우리가 보통 관계 대명사라고 칭합니다. 관계 대명사. 자 지금까지 했던 이 설명을 굉장히 축약해서 한 번만 말할게요. 축약해서 숙달이 다 되었다는 전제에서는요 저는 모릅니다. 덩어리다. 저는 그 사람 몰라요. 덩어리다. 똑같은 whom you like처럼 보이지만
첫 번째 경우는 주어 동사 전체 구조에서 목적어, 무슨 절? 명사절. 명사절이라고 말하는 순간 어디서 왔다? 의문문에서 왔다. 뭐라고 한다? 간접 의문문. 어수는 의문사 플러스 주어 동사. 자, 그런데 우리 절 나올 때 세 가지 점검. 절이 왔다. 두 번째, 전체 구조에서 무슨 절이야? 세 번째, 절의 완전성. 그러면 절이 왔고 명사절 확인했고 절의 완전성 하나 남았네. 절의 완전성에서는 이 안의 부분을 하나의 문장으로 누구를 당신이 좋아하는지 되겠니? 자, 간접 의문 연습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바로 관계에서 간다. 저는 그 사람을 모릅니다. 저는 몰라요. 그 사람은 몰라요. 덩어리가 왔네. 이 덩어리는 문장을 많이 보다 보면 명사에 대한 설명이다. 자, 한국식으로 번역할 때는 는 이렇게 합니다만은 여러분들 내신에서는 이 경우에 대한 해석 패턴 숙지, 숙달 하셔야 돼요. 더맨에 대한 설명이다. 자, 그럼 검증 좀 할까? 절이 왔네. 많이 보다 보니 명사에 대한 설명이다. 형용사절. 세 번째, 문장으로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 이 안에 내부적 구조에서는 그를 당신이 좋아합니다. 왜 그럴까 잘 모르겠으면 앞에 있었던 원래 문장이 and you like him이다. and인 줄여서 whom이라 쓴 거다. 이거 많이 연습하셔야 돼요. 근데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말한 것처럼 이거를 바로 여러분들이 좀 볼 정도로 얘들아 7, 8, 2, 56이란 것을 7을 굳이 8번을 다 더해서 검증할 수는 있지만 7, 8, 2, 56 정도는 지금 바로 나와야 안 되겠나? 2의 10승 나도 알겠다. 야 1024 되겠지? 그래서 이 who라는 아이가 기본 뜻은 사람이고 누군지 모르면 누구라고 해석하는데 그거를 보통 의문 대명사라고 하고 아는 사람이면요 앞에 있던 명사와 관계가 있네. 그래서 관계 대명사라고 합니다. 되겠니? 자, 뭐 아는 사람들한테야 굉장히 쉬운 내용이었을지 모르겠지만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한정없이 어렵거든요. 자, 오늘 요거는 오늘 수업을 좀 길게 호흡을 좀 길게 가야 된다. 자, 우선 원래 문장을 다 한번 적어보는 게 굉장히 힘든 작업이긴 한데 우선 좀 어려운 버전부터 먼저 할게요. 덩어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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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덩어리다. 무슨 요까지 연습이 많이 되어 있다면 전체 구조에서 전부 다 뭐에 대한 설명이다? 명사에 대한 설명이다. 이걸 어렵게 간접 의문문. 그러면 해석 과정은 40번 저는 그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에 대한 설명. 그 사람은 좋아합니다. 당신을. 41번 저는 그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명사에 대한 설명. 그 사람을 당신이 좋아합니다. 42번 저는 그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설명. 이 내부적 구조에서 그의 이름은 탐이다. 이렇게 하네요. 42번도 생각보다 고1 기준에서는 단독 문항으로 잘 나옵니다. 뭐 고2 정도가 되면 뭐 기본기로 당연히 깔고 들어가야 되고 소유격의 품사는 형용사 이럴 때 후 이런 거 쓰면 안 된다. 이건 좀 이따가 들어갈게요. 그 다음 43번 저는 그 집을 알고 있습니다. 그 집에 대한 설명. 그 집은 비쌉니다. 44번 저 그 집을 알고 있어요. 집에 대한 설명. 그 집을 당신이 구입했어요. 45번 이야기는 우선 대충만 볼게. 저는 그 집을 알고 있습니다. 그 집에 대한 설명. where은 다음 영상에서 나오겠지만 관계 부사입니다. 그럼 부사라서 모르면 어디에서 어떤 장소에서 알면요 그 장소에서 그래서 그곳에서 당신이 탐을 만났다. 자, 요렇게 여러분들이 바로 해석을 할 수 있는 게 아까 말했던 직역이다.
이게 되어야지만 여러분들은 이 문장을 바로 영작할 수 있습니다. 이게 되려면 당연히 뭐가 돼야 돼? 기계적인 문장 전환 당연히 여러분들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오늘은 그 기계적인 문장 전환 원래 뭐 고2 정도가 되면 안 하는 게 맞지만 혹시나 싶어서 여러분들이 좀 복잡한 문장을 봤을 때 이거 왜 그래요? 라고 하면 이게 원래 문장은 이래 라고 해야 되니까 자, 하나씩 갑니다. 원래 문장은요. 저는 그 사람을 알고 있다. 자, 그리고 자, 그 사람은 좋아합니다. 당신을요. 자, 여기에서 앞에 나왔던 the man과 he가 똑같네. 그래서 뭐라 적었다? and he를 줄여서 who likes me라고 쓴 겁니다. 자, 두 번째, 저는 그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자, 원래 문장은 그리고 당신은 그 사람을 좋아합니다. 자, 원래 이 문장에서 앞에 나왔던 and와 힘이 똑같아서 사람이고 목적어라서 whom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씁니다. 그 다음 43번 생각보다 고1 기준에서는 시험에 왕왕 나온다. 자, 저는 그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his name is Tom. 자, 이럴 때 앞에 있던 the man과 his가 똑같은 사람이네. 그래서 뭐라고 한다? and he 대신에 한 단어, 소유격, whose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자까지 왔니? 자, 계속 갑니다. 43번. 자, 저는 그 집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것은 비쌉니다. And it is expensive. 자, 여기에서 앞에 나왔던 the house와 it이 똑같네요. 그래서 사물이고 주격이라서 뭘 적었다? 위치를 적었다. 다시. 저는요, 그 집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구입을 했네요. 그 집을 구입했네요. 라고 할 때 앞에 있던 the house와 is 똑같네. and it 대신에 한 단어 쓸게요. which. 자, 이런 기계적인 문장 전환 할 줄 알아야 된다. 45번은 답을 한번 적어 드릴게요. 저는요, 저는 그 집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요, 탐을 만났어요. 그곳에서. 참고로 대열의 품사는 부사입니다. 왜요? 이건 왜요가 아니라 그냥 암기하셔야 돼요. 앞에 있던 the house와 대열이 똑같네요. 그래서 and there 대신에 한 단어 씁니다. 뭐라고 한다? 관계부사. where를 쓰면 됩니다. 뭐 house가 장소인 건 알 테고. 그래서 이런 기계적인 문장 전환은 좀 미안한 얘기지만 조금은 기본기로 좀 깔려 있어줘야 됩니다. 뭐 중학교 3학년이나 고등학교 1학년 뭐 초반에는 좀 힘은 들 수 있어요. 근데 내가 금방 되어 있어야 돼요라고 말을 하면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충분히 숙달 가능하다는 이야기지 뭐 대단한 머리가 좋거나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이게 우선 숙달이 되었다고 치자. 자, 그러면 다시 저는 그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자, 독해할 때 후가 나왔네. 무슨 생각한다? 덩어리다. 0.01초 만에 얘가 무슨 자리에 와 있니? 라고 하면 얘는 명사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형용사절이다. 1도 안 적었구나. 자, 절 나올 때 정감상 세 가지. 절이 왔다. 두 번째, 얘가 무슨 자리에 와 있니? 전체 구조에서. 세 번째, 이 절이 문장으로서 똑바로 되어 있니? 절의 완전성. 되겠니? 그러면 우선 WH는 절이라고 받아들입니다. 자, 근데 전체 구조에서 무슨 절이야? 라고 물으면, 명사에 대한 설명, 형용사절. 그럼 후는요,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아는 사람이죠. 이걸 굉장히 어렵게 뭐라고 한다? 관계 대명사라고 합니다.
자, 우선 그렇고, 자, 내부적 구조 한번 확인할까요? 자, 내부적 구조에서는요, 그 사람은 좋아합니다. 너를요. 되겠니? 자, 저는 그 사람을 알고 있어요. 흠 나왔다. 덩어리다. 그러면 0.01초 만에 얘는 뭐다? 명사에 대한 설명을 하는 형용사절이다. 그렇다면 whom은요, 아는 사람이겠죠. 그래서 뭐라고 한다? 관계 대명사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내부적 구조는 어떻게 될까? 그 사람을 당신은 좋아합니다. 그 사람을 당신이 좋아합니다. 저 그 사람 알아요. 자, 어떤 사람이냐면 그 사람을요, 당신이 좋아하거든요. 자, 물론 이 순서가 우리식 사고 순서와는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 이건 정말 많은 숙달을 하셔야 돼요. 중상 기준에서는 1년 이상, 고일 기준에서는요, 최소 8개월, 고인은 점점점 42번 저는 그 사람을 알고 있어요. 덩어리다. 무슨 덩어리야? 명사에 대한 설명. 어렵게 형용사절. 절의 내부적 구조를 보시면 그의 이름은 탐이에요. 그래야 된다. 유치한 문제긴 하지만 이 경우에 who가 맞습니까? 라는 문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얘들아 name is Tom이라는 말을 쓸 때 여기 he name is Tom이 맞니? him name is 말도 꼬인다. him name is Tom이 맞니? 아니면 his name is Tom이 맞니? 당연히 his name is Tom이 맞겠죠. 그래서 이때는 명사 자리가 아니라 명사를 name이라는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 소유격이죠. Whose name is Tom. 번역은요, 당연히 그의 이름은 탐이다 라고 우선 처리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우선 계속 갈게요. 43번 저는 그 집을 알고 있습니다. 덩어리다. 0.1초 만에 명사에 대한 설명, 어려운 말로 형용사절, 위치면 관계대명사. 7, 8, 2, 56 바로 나와야 된다. 관계대명사. 그 다음 내부적 구조. 그 집은 비쌉니다. 그것은 비쌉니다. 44번 저는 그 집을 알고 있습니다. 덩어리다. 전체 구조에서 0.1초 만에 명사에 대한 설명이다. 내부적 구조. 그 집을 당신이 구입했다. 이렇게 하나의 문장으로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자, where는 잠깐 연습할게. 저는 그 집을 알고 있다. 덩어리다. 0.1초 만에 무슨 덩어리야? 명사에 대한 설명이다. where는요, 의문 이러면 안 되고 앞에 있던 house와 의미적으로 관계가 있는 관계 부사. 번역은요, 아는 곳이니까 그곳에서 당신이 탐을 만났다 라고 볼 수 있으면 좋습니다. where 뒤에 완전한 문장 이런 이야기는 다음에 할 겁니다. 자, 이게 좀 숙달이 좀 되고 나면 이제 과정상에서 이렇습니다. 과정상에서는 39번 자, 저는 그를 알고 있습니다. 그는 당신을 좋아합니다. 라는 문장을 쓰고 싶을 때 1번 I know the man 마침표 빵 He likes you. 길게 써볼까? I know the man 문장 두 개니까 and 그리고 he likes you 쓰면 돼요. 좀 짧게 써봐 라고 할 때 어떻게도 쓸 수 있다. who likes you라고도 쓸 수 있도록 지금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고등부 내신이 힘든 이유 중에 하나는 39번에 3번 정도가 되면 아마도 번역본에서는 저는 뒤에 내용인데 좀 당겨서 하겠습니다. 나는 너를 좋아하는 그 사람을 알고 있다. 정도의 번역이 주어질 터인데 고이들은 많이 연습했던 거다. 이 문장 영작해봐 그러면 나는 I, 너를 you, 좋아하는 like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전체 구조를 보셔야 되는데 우선 전체 구조는요.
나는 알고 있다. 그 사람을. 이게 눈에 보여야 된다. 이게 눈에 보이기 위해서는 이 3번 문장이요. 정말 많은 숙달이 좀 되어 있어 줘야 돼요. 안 보인다고 투정 부리지 마. 그래서 이 문장은 저는요. 알고 있어요. 그 사람을요. 그리고 조금만 더 연습이 되어 있다면 너를 좋아하는 이 말을 보는 순간 여러분들은 뭐가 좀 떠올라 줘야 되냐면 그 사람은 너를 좋아한다. 너를 좋아한다. 가 좀 떠올라줘야 돼요. 이게 잘 안 떠오르는 사람은 이 문장 다시 볼게. 이 문장을 어떻게 해석하면 계속 보인다 그랬니? 저는 당신을 좋아하는 사람을 알고 있다. 이렇게 하면 꼬인다. 다시 할게. 저는 당신을 좋아하는 사람을 알고 있어요. 나는 당신을 좋아하는 사람을 알고 있어요. 이렇게만 하면 그는 너를 좋아한다라는 이 영어식 생각이 당연히 안 떠오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려고 했니? 밖의 문장에 대한 직역을 열심히 하자 말씀드렸다. 나는 그 사람 알고 있다. 40분 하고 있다. 나는 그 사람 알고 있다. 후. 그는 좋아한다. 당신을. 한눈에 보이면 그는 당신을 좋아한다. 이렇게 할 수 있다면 그다음에 의역은 뭘까? 너를 좋아하는. 될 수 있겠죠. 그러면 너를 좋아하는 이라는 말을 보았지만 여러분들은요. 그는 너를 좋아한다. 이게 떠올라 주셔야 돼요. 어려워 보이는데 하면 된다. 해볼까? 나는요, 알고 있어요. 그 사람을 알고 있어요. 이 사람에 대한 정보를 바로 씁니다. 그 사람은 좋아합니다. 당신을요. 자, 이런 순서가 떠올라줘야 돼요. 좀 힘들긴 한데 해보시면 됩니다. 39번 다시 할게요. 첫 번째 문장 할 수 있을 거라 믿고 두 번째 문장 당연히 할 수 있겠죠. 세 번째 문장을 볼 때 and he가 줄여서 who가 된 거다. 만 보는 게 아니라 who likes you를 여러분들이 바로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이게 좀 숙달이 되고 나면 저 위에 거다 사실은 명사에 대한 설명을 하고 싶어. 명사에 대한 설명을 한다고 뭘까? 당연히 형용사를 쓰고 싶다. 그런데 문장의 형태로 하고 싶어. 라는 말은 뭘까? 절이겠지. 절. 그렇다면 이걸 한마디로 한번 말해본다면 문장의 형태로 명사를 설명하고 싶다. 다시 문장의 형태로 명사를 설명하고 싶다. 라고 딱 봤을 때 형용사절이고 영어에서 형용사절은요 관계사로 시작합니다. 라고 딱 박혀 있어야 돼요. 이게 박혀 있으려면 하루아침에 되질 않습니다. 자, 이게 박혀 있으려면 내가 이 파트 설명할 때 문장 전환, 기계적인 전환 당연히 해봐야 된다. 그 다음에 직역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거를 바로 영작하도록 돼야 되는데 1, 2번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으면 3번까지 갈 수 있습니다. 단 1, 2번을 똑바로 하셔야 돼요. 특히 직역을 똑바로 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다. 직역이. 그래야지만 3번 단계가 당연히 좀 더 편해집니다. 문장의 형태로 명사를 설명하고 싶다. 그럴 때는 관계에서로 시작한다. 이게 되려면 오늘 앞에서 쭉 말했던 기계적인 전환 했고 그 다음에 who likes you 그는 당신을 좋아합니다. 이렇게 직역 열심히 하셔야 되고 그러면 다시 봐봐 얘들아. 40번 나 그 사람 알고 있다. who likes you 그는 당신을 좋아한다. 그는 당신을 좋아한다. 나 그 사람을 알고 있어요. Whom you like. 그를 당신이 좋아한다. I know the man whose name is Tom. 나 그 사람 알아요. 그의 이름은 탐이다. 자, 나 그 집 알고 있어요. Which?
그것은 비쌉니다. I know the house which you bought. 나 그 집 알아요. 그것을 네가 구입했어요. 이게 정말 숙달되고 나면 아까 말했던 문장의 형태로 명사를 설명하고 싶을 때 관계사로 시작하는 문장을 여러분도 쓸 수 있습니다. 이게 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자, 연습용에서 이거 한번 볼게요. 자, 해석은 뭐 아까 페이지에 다 있으니까 나중에 보시면 되고, 자, 원래 그 사람은 당신을 좋아합니다 정도는 쓸 수 있겠니? 그는 당신을 좋아한다. 왜 있습니까? 당연히 he likes you. 자, 당신은 그 사람을 좋아합니다. You like him. 그의 이름은 탐이다. His name is Tom. 그것은 비쌉니다. It is expensive. 네가 그 집을 구입했어요. You bought it. 아마 이렇게 쓸 겁니다. 이거는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음. 자, 그런데 지금 하는 이야기는 내가 어떤 정보를 쓰고 싶냐면 저 그 사람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설명을 그 사람이 당신을 좋아해요. 다시 할게. 그 사람이 당신을 좋아합니다. 41번 그 사람을 당신이 좋아합니다. 그의 이름은 탐입니다. 이 말을 쓰고 싶을 때 바로 뭐 쓴다? 그 사람 그릴 때 누가 떠올라? 얘들아 그 그릴 때 뜻 단어 떠올려봐. he밖에 없니? who도 있잖아. 되겠니? 그래서 관계사로 시작하니까 그는 당신을 좋아한다. 그를 당신이 좋아한다. 그의 이름은 탐이다. 되겠니? 계속 저 그 집을 알고 있습니다. 원래 it is expensive겠지만 명사에 대한 설명을 문장을 하니까 뭐로 시작한다? 관계사로 시작한다. 그러면 그것은 비쌉니다. 그것을 네가 구입했어요. 다음 내용에서는 그곳에서 네가 탐 만났어요 정도로 하시면 됩니다. 쉬운 이야기처럼 보이는데 숙달이 똑바로 되면 참 쉬운 내용이고 이게 숙달이 똑바로 되면 굉장히 어려운 내용입니다. 오늘 이제 마무리 칠 건데 오늘 이 내용에서 정리하실 때 앞에 직접의 의문, 간접의 의문 우선 되어 있던 전제에서 절이 나올 때 세 가지 사항을 점검하는 건 거의 본능에 가깝도록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처리는요. 나 색깔 바꿨는데. 자, 이 세 가지만큼은 우선 머릿속에 딱 기준을 정해놓고 접근하셔야 되고 오늘 수업 내용은 명사에 대한 설명을 한다. 자, 이럴 때 오늘 또 대전제로 깔고 들어갔던 내용 중에서는 놀래라. 문장 전환을 할 때 여기다 문장 전환을 할 때 기기적인 전환 열심히 하셔야 돼요. 이거 너무 늦으면 이제 못 도와드린다. 직역 열심히 하자. 그 다음에 바로 영작하도록 준비하자. 그렇다면 나는 그 사람을 알고 있다. 그는 너를 좋아한다. 이러면 영작할 때 1번 됐고 2번 됐고 3번 who likes를 바로 쓰도록 연습하자. 그러려면 2번 문장에 대한 정확한 해석 할 줄 아셔야 되고 그 연습용으로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된다. 잘 안 되는 친구는 원래 문장 적어놨으니까 원래 문장부터 먼저 보시면서 하시면 되고 원래 문장 다 연습있는 사람들은 40번 I know the man who likes you 바로 번역해. 나 그 사람 알고 있다. 그는 당신을 좋아한다. 나 그 사람 안다. 41번 그를 당신이 좋아한다. 43번 그의 이름은 탐이다. 그것은 비싸다. 그것을 구입했다. 이렇게 우선 열심히 연습하시고 요게 숙달이 좀 된 친구들은 문장의 형태로 명사를 설명하고 싶을 때 다시 문장의 형태로 명사를 설명하고 싶어. 순서 바꿔볼까? 명사를 설명하고 싶어. 형용사. 근데 그게 문장의 형태야. 절. 새로운 단어 만드는 게 너무나 비효율적이라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자, 지금 내가 했는 말이 지금 블라블라블라로 들리면 안 된다. 명사를 설명을 하는데 문장을 할래. 형용사절. 이때는 뭐로 시작한다? 관계사. 그래서 나 그 사람 알고 있다. 이 명사에 대한 설명을 문장으로 할 때 he likes 말고 who likes you.
나 그 사람 알고 있다. the man에 대한 설명을 문장으로 할 때 whom 쓰지 말고 다시 him 쓰지 말고 whom you like. I know the man. 나 그 사람 알고 있다. 그의 이름은 탐이다. 그럴 때 얘들아 그의라고 할 때 뭐가 떠올라야 돼? his도 맞긴 한데 뭐도 있다? whose란 말도 그의란 뜻이 있네요. 그래서 이때 명사에 대한 설명이니까 whose name is Tom 이라고 바로 쓸 수 있으면 좋습니다. 동일한 이유 명사에 대한 설명 형용사절 관계사로 시작한다. 그것은 비쌉니다. 그 집에 대한 설명 그 집을 구입했어요. 다음 시간 내용 자, 그 집에 대한 설명 그곳에서 네가 탐 만났어요. Where you met Tom 이렇게 쓸 수 있으면 좋습니다. 설명이 조금 길었는데 이게 가장 기초입니다. 뭐 내 수업 스타일 알겠지만 기초 내용이 단단하면 응용 확장되는 것은 쉬워요. 현재 고1 기준에서는 이게 반드시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 내신 대비할 때 모든 문장에서 형용사절에 대한 정리는 금방 내가 한 대로 따박따박 하실 줄 아셔야 되고 고2 기준에서는 이거 안 되면 큰일 납니다. 이건 빨리 머릿속에 넣어놓고 대신에 아마 고2 기준에서는 문장들이 길어지고 이제 내용도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 확인이 또 사무 쉽진 않습니다. 기초 내용은 쉬울지 모르겠지만 기초 내용이 쉬울지 모르겠지만 글이 어렵고 문장 구조 복잡하니까 그때 진검승부는 숙달이다.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수업 때는 관계 대명사와 관계 부사에 대한 준비와 그 다음 뭐 내신에서 이거 안 됐으면 역시 영작은 거의 포기각이죠. 목적격 관계사 형량 이런 게 남아 있습니다. 자, 긴 시간 수고 많았고 자료 정리해서 올릴 테니까 꼭 복습하시고 매번 하는 얘기지만 기초 내용 수업할 때는 모든 문장을 외운 다음에 계속 곱씹으면서 이해하려고 하십시오. 눈으로 보면서 이해가 안 돼. 그러지 말고. 자, 긴 시간 수고 많았다.